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행령 마지막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별표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가 5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요. 총 4가지가 있죠. 4가지 경우가. 1호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2호에 보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다. 3호에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호에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이 필요한 다음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치가 5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을 정해진 게 딱 하나 있죠. 몇 호야? 3호인가요? 3호가 뭐죠?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경우는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 1호부터 볼까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했다. 어떤 경우야? 감옥에 보니까 국가 중요 시설 중에서 어디에?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의 경우에 배치한 경우입니다. 이때 얼마야? 500만 원이고 그 외의 경우는 400이다. 2호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인데 결격 사유가 좀 큰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얼마야? 500만 원.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용했다. 승인 받지 않고 임용했다. 얼마? 300입니다. 4호에 보니까 감독상인데 총기나 실탄, 분사기 3가지가 있죠. 다시 한번 총기, 실탄, 분사기의 명령인데 이러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 500. 그 외의 것은 3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확인합니다. 55페이지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는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시행령인데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부과징수권자가 시도경찰청장이다. 2번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정해져 있죠. 일정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죠. 500만 원 이하다. 맞습니다. 4번이요. 시도경찰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그렇죠.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5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다시 왼쪽으로 볼게요. 14페이지 500만 원짜리가 뭐였어요?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에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 받지 않고 배치한 경우 500이죠.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500이죠. 그 다음에 3호는 무조건 500입니다. 그 다음 4호에서 총기 실탄,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500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1번 임용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이죠. 이거 아까 300만 원짜리였죠. 틀렸고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500만 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의 같은 문제죠. 이게 다른 시행에서 나온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시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50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최저 부담 기준액 500이죠. 그 다음에 아까 분사기가 뭐야? 총기 실탄 분사기 중에 하나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역시 500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문제 4번입니다. 부가 징수권자 묻고 있는 거네요. 과태료 누구였어요? 시도경찰청장이었다. 문제 5번. 문제 5번은 또 잘 냈네요.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가장 적은 거니까 아까 적은 게 얼마였어? 300짜리 있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얼마였어요? 500만 원이죠. 2번.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경우 국가 중요시설은 아까 뭐였어? 국정원장 고액인데 그 외니까 얼마야? 400입니다.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최저 부담 기준에 얼마? 5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총기 실탄 나왔죠? 500짜리입니다. 6번 풀었고 57페이지 6번으로 넘버링 되어 있는데 7번으로 고쳐놓으세요. 문제 7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거죠. 다른 게 하나 있나 봐요. 1번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보니까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 이거 500짜리죠. 2번에 보니까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500짜리죠. 3번에 보니까 감독상 필요한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 이것은 아까 총기실탄 분사기가 아니죠. 그런 명령이 아니니까 300짜리네요. 4번에 보니까 최저 부담 기준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거 500 정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자주 나오는구나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령 끝났고요. 이제 시행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시행 규칙은 무슨 말이었어? 행정안전부 명이죠.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제가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행규칙이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인데, 우리 이제 첫 강의 할 때 청경찰이 배치되는 대상이 뭐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안전부령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냐? 읽어볼게요. 1호부터.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이다. 두 번째.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뭐 이제 은행 생각하면 되겠죠. 보험회사나. 그 다음에 3호.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방송국 생각하면 되겠죠.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이다. 4호. 학교 등 유경시설, 학교 등 유경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근데 까만 글씨가 되어 있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다. 6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그래서 이제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장소인데 주로 암기할 것이 1, 2, 3, 4, 5호입니다. 까만 글씨 있는 거나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청경찰 배치 대상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 시설. 2호.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5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이거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3조.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등 서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 4조. 임용의 신체 조건이다. 우리가 이제 나이는 몇 살이었어? 18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은 신체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교정실을 포함한 시력 양쪽 눈이 각각이죠? 한쪽만이 아니고 뭐야? 각각이니까 양쪽 다 0.8 이상일 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5조가 중요한데, 제 5조. 5조에 뭐가 나오죠? 임용 승인 신청서. 임용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장. 그 신청 서식이 있죠? 그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 안에 어떤 게 들어간지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배치 신청을 해서 배치 결정 받았으니까 청원주가 되겠죠? 청원경찰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청원주가 시행령 4조 1항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청경찰 임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임용 승인 신청서에 서류 첨부하는 게 있는데, 다음 각 회 서류니까 다음 각 회 서류 중 하나가 아니죠. 그 전부 다 첨부하는 겁니다. 다음 각 회 서류 모두를 첨부한다. 1호부터 보겠습니다. 이력서 일부. 됐죠? 2호에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에요. 요즘 지갑에 주민등록증 있죠? 그거를 이제 복사한 복사본 1부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그 다음에 3호. 민간인 신원 진술서, 괄호하고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신원 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서 선택적 사항이고, 4호에 보니까 최근 몇 개월?
3개월이야, 3개월.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 신체 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 진단서, 그러니까 뭐 건강한지를 확인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다. 그 다음 5호가 중요한데, 가족관계 등록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 1번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잘 내요. 다시 한번,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 그래서 암기하실 때 본인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4번 일부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 그걸 시험에 잘 못 씁니다. 일부가 필요하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임용 승인 신청서에 서류 첨부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1호. 이력서 일부. 주민등록증 4번 일부. 주민등록증 어디에 있어요? 지갑 안에 있죠. 4번 일부. 그 다음 민간인 신원진술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일부.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 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일부. 그렇죠. 5호. 가족관계 등록부 중 기본 증명서 일부. 그래서 암기하실 때 주민등록증, 지갑 안에 있는 거 4번 일부하고, 그 다음에 기본 증명서지,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기본 증명서 일부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누구?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보법 36조 1항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해당자의 병적 증명서가 무슨 말이야? 군대 갔다 온 거죠. 병적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내부 통신망으로 알 수 있겠죠.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3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법상의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볼게요. 몇 번이요? 2번에 주민등록 등본이 안 했죠? 주민등록증 4번 일부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첨부 서류가 아닌 거 묻고 있죠? 눈으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게 아니고 뭐야? 기본 증명서라니까. 3번입니다. 청경찰 배치 대상이 아닌 겁니다. 1번에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맞죠? 보험은 아까 어디서 나왔어? 금융 또는 보험, 어디서 나왔죠?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맞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가 맞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아예 등장하지가 않죠? 네, 답이 4번이고. 그 다음 6조입니다. 우리가 그 청원경찰 이제 신임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기간 몇 주? 2주. 시간은 몇 시간이었어? 76시간이죠. 교육 과목, 수업 시간은 별표 일과 같다. 지난 시간에 한 번 본 적 있고.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통보서 서식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조입니다. 청원 경찰 경비 지급 방법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원 경찰 경비가 뭐였어? 뭐 봉급이나 수당이나 피복비, 교육비 이런 거죠. 그래서 청원 경비의 지급 방법, 납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 규칙에 청원 경찰 경비 지급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써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있었죠? 눈으로 한번 볼게요. 봉급수당 직접 지급하죠. 피복도 직접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청원경찰의 교육기관에 입교 며칠 전, 3일 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낸다, 납부한다 이런 말이죠. 복제도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중요한 거는 장구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장구는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경포 호수에 가자. 맞아요? 장구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띠, 그 다음에 경찰봉, 포승, 호루라기. 해서 암기할 때 순서 약간 바뀌어서 다시 한번 장구에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경포호로 가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0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의 형태,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보죠. 1호. 제복의 형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청원경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떤 게 있어?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있고, 또 국가기관, 지자체마다 청원경찰 있죠? 그때마다 제복이 다 똑같으면은 마치 무슨 경찰 같지 않겠어요? 국가경찰?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제복의 형태, 누구의 제복이야? 청원경찰의 제복. 제복의 형태, 규격, 재질은 누가 결정한다? 청원주가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청원경찰의 제복의 형태나 규격, 재질, 그러니까 옷감이 뭐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 이런 거죠. 재질은 누가 정한다? 청원주가 결정하되. 그럼 청원주에 따라서 이제 멋쟁이가 되고 안 되고 되겠네.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게 중요하네. 뭐하고 오인되면 안 돼. 청원 경찰인데 마치 경찰 공무원 아니면 군인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말.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된다. 근데 같은 사업장에서는 이제 같은 제복을 입어야 되죠. 다만 기동모, 이제 훈련할 때 기동 모자,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이건 정해졌네요. 그러니까 기동모나 모자입니다.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 규격은 별도 일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 진한 청색은 뭐야? 기동모와 기동복입니다. 그래서 모자와 옷입니다. 그 다음에 2호입니다. 장구. 장구 아까 뭐였더라? 허리띠를 차고,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경포호로 가자. 그거죠. 장구의 형태, 규격, 재질은 경찰 장구와 똑같이 한다. 이거네요. 허리띠 똑같고, 그다음 경포, 호 똑같죠? 그래서 누구와 같다?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그래서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밑줄. 3호입니다. 부속물인데, 부속물이 뭐였는지 잠깐 볼까요? 뭐 가슴에 표장이나 휘장, 넥타이 핀 단추 이런 거죠. 장갑인데, 부속물의 형태, 규격, 재질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과목. 모자 표장의 형태, 규격 및 재질은 별도 이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그러면 좀 까만 글씨가 있는데, 기동모는 아까 색깔이 뭐였어요? 진한 청색이죠? 그 다음에 정모인데, 기동모니까 모자입니다.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이니까 작게 하는 거야, 크게 하는 거야? 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게. 그 장구의 종류가 뭐야?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경포로 가자. 그 다음 장구의 그 형태나 규격,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제복의 형태나 규격, 재질은 누가 결정한다? 청원주가 결정하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모에 있는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망이 중요한데, 사망입니다. 사망해 보니까 밑줄 거의 있고 뭐 까만 것이 엄청 많네요. 보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세 가지 일단 기억해봐. 모자 쓰고 근무복 입고 단화 신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호인가요? 경찰봉, 포승, 호루라기죠. 이걸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그 무슨 말이야? 총기 내지는 분사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총기가 원칙인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교육 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앞에서 있었던 정모, 근무복 그게 아니고 뭐야?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그러면 교육 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몇 가지야? 4가지고 평상 근무 중에는 몇 가지? 6가지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게요. 평상 근무 중에는 뭐야? 정모, 근무복, 단화, 경포, 호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기동 모자 쓰고 기동복 입고 단화가 아닌 기동화 신고 휘장을 착용 부착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교육 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 근무 중에는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는 거 전체 6가지처럼 보이는데 6가지처럼 보이는데 지금 2가지를 배제합니다.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다는 아니죠. 아니한다는 아니고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허리띠가 좀 길잖아요. 경찰봉도 좀 길죠. 느낌이 약간 이런 거죠. 허리띠나 경찰봉은 좀 이렇게 질질 끌리니까
교육 훈련 중에는 어때? 착용이나 휴대할 때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와 경찰 봉은 교육 훈련 중에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가 아니할 수도 있다. 좀 긴 거 허리띠 경찰봉 허경 기억하시고. 일단 10조입니다. 제복의 착용식인데 아까 제복의 형태, 규격, 재질은 누가 결정했어? 청원조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하복이 뭐야? 여름에 입는 옷이죠. 동복의 착용 시기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복, 언제부터 동복을 착용할 것이냐? 이건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 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 11조입니다. 읽어볼까요? 11조 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디서 근무해? 어디서 만약에 뭐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 신분증명서가 필요하죠. 그럴 때 누가 발행해줘요? 청원주가. 이분 우리 여기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발행하겠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합니다.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된다. 2항입니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2조입니다. 급여품 및 대여품. 12조. 급여라는 건 주는 거죠. 급여품이 있고 대여품. 대여는 무슨 말이야? 빌려주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뭐야? 반납을 해야 돼요. 렌트니까. 대여했으니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은데 청원경찰이 뭐 할 때? 퇴직할 때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해야 된다. 그럼 뒤에 이제 볼 건데 그 대여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여품을 시험에 잘 내요. 대여품. 그럼 퇴직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 먼저 한번 암기해 볼게요. 허리, 분포, 가슴봉입니다. 마지막이 뭐야? 뽕이네. 가슴뽕. 허리, 분포, 가슴뽕. 본인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남자분이시잖아요. 예. 많이 먹으면 이제 허리 둘레가 좀 이렇게 늘어나죠. 허리 둘레가 늘어나고 허리 둘레가 늘어나면은 원래 이제 이렇게 상체가 있으면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배하고 같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이제 청원경찰이나 이제 관련된 수험 준비생들은 날씬할 것 같긴 한데 허리, 분포, 가슴, 뽕입니다. 이게 뭐야? 대여품.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시험 잘 나와. 허리, 분포, 가슴, 뽕.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별표 3이죠. 넘겨볼게요. 쭉. 별표 3이 어디 있나 볼게.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 아예 써있죠. 청원경찰 대여품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납을 해야 되는 애들이죠. 반납이라고 쓸게요. 얘는 반납해야 되는 거구나. 대여해 준 거니까. 허리. 분이 뭐야? 분사기입니다. 포가 뭐야? 포승입니다. 가슴이 뭐야? 가슴 표장이고 봉은 경찰 봉입니다. 다시 봅니다. 허리 띠 분사 기 포승 가슴 표장 경찰 봉을 봉이라고 했습니다. 허리 분포 가슴 봉 이렇게 외우세요. 다시 앞으로. 그러면 지금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제들이 있잖아.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뭐야? 대여품을 잘 냅니다. 허리 분포 가슴 뽕. 대여 반납인데 이거 허리 분포 가슴 뽕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 내가 지금 배가 나왔어. 허리가 지금 뭐 가슴하고 비슷할 정도로 뚱뚱해. 이거 다 반납해야 돼. 다이어트 해가지고 돌려줘야지 다시. 그래서 볼게요. 문제 1번. 법상에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 반납 목록이죠. 허리 분포 지금 해당하는 거 묻고 있는 거죠. 허리 분포 가슴 봉 중에서 가슴이 보이시나요? 가슴 표정이구나 이렇게 되죠. 문제 2번 대여품부터 물어보고 있죠. 허리 분포 가슴 봉인데 허리띠가 보이네요. 문제 3번 반납해야 되는 거 물었죠. 퇴직할 때 반납하는 거 뭘 찾는 거야? 대여품입니다.
박스 문제네요. 허리, 허리, 기역, 분, 분사기, 분사기, 포, 포승, 시우. 포승 있어요? 가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경찰 봉 하나 안 나왔나? 네. 그럼 네 가지겠네요. 허리, 분, 포, 가슴까지 있으니까 기역, 미음, 비읍, 시읒. 찾는데 한 10초 걸리겠네요. 암기법이 중요합니다. 허리, 분, 포, 가슴, 포 반납하자. 문제 4번입니다. 법상에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구성물에는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왼쪽에 와서 구성물에 모자 표장, 가슴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및 장갑이다. 맞네요. 그 다음 제복의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네.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아까 읽었던 멘트고요. 3번입니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복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사항이죠. 이거 앞에서 배웠으니까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구의 종류에는 다시 한번 장구의 종류에는 기억해보자. 장구를 뭐야? 허리띠에 차고 장구를 허리띠에 차고 경포로 가자죠. 그럼 허리띠 들어갔어요. 경찰봉 들어가네. 권총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야? 포가 뭐였어? 포승하고 호는 호루라기다. 권총이 빠집니다. 문제 5번입니다. 제복 착용 및 무기 휴대에 대한 설명으로 이거 옳은 거 묻는 거네요. 옳은 거 어렵네.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청원경찰의 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하복, 동복, 제복에 대해서는 청원주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도 청원주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2번. 제복의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네, 3번입니다. 청원경찰은 교육훈련 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교육훈련 중에는 두 가지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긴 거 왜 허리띠하고 경찰봉입니다. 틀렸고 4번.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칙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칙은 어디에 있어? 행정안전부령.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 무기관리 수칙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죠. 이건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틀렸고 문제 6번입니다. 옳은 거 묻는 거네요. 보자.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아, 모자하고 기동복 이 옷이죠. 그래서 교육훈련 중에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 맞네. 답이 1번이고.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복 및 포승은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총 6가지였죠. 평상 근무 중에 6가지 다 착용 휴대해야 되죠. 그래서 경포호도 휴대하거나 착용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입니다.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수복장은 시도 경찰청장이 알고 있어야 돼요. 승인을 받습니다.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4번. 청원경찰 장구의 종류는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및 포승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장구를 어디에 차? 허리띠에 차고 경포로 가자. 이거 외우시고 있어야 되죠? 자주 나옵니다. 장구, 이렇게 치는 장구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조 직무교육, 14조 근무요령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여기 시행규칙 공부하니까 어때?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암기법도 재밌죠? 장구 쳐본 적 있어? 언제? 학교 다닐 때? 그래? 꽹가리 이런 것도 쳐봤어요? 예, 치면서 오, 진짜. 무슨 이렇게 풍물패 이런 게 있었나 보다 학교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때 사물놀이. 아, 국민학교에 나왔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13조하고 이제 14조인데, 13조가 직무교육. 14조가 근무요령. 보자. 직무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야, 교육을? 청원주가 시킵니다. 반나절이네요.
소속 청원 경찰에게 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해야 된다.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치면 한 반나절 시킵니다. 직무교육 청원주가 4시간이다. 매월. 그 다음 2항입니다. 청원 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원칙은 누군데? 청원주지만 관할 경찰서장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 14조입니다. 근무 요령인데 근무 요령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요. 이게 한 조문이긴 하지만 전체 4항까지 했네요. 1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 경비를 하는 입초 근무자가 뭐였어요? 서서 근무하는 입초 근무자는 경비 구역이 어디?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 구역의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업무 처리죠? 업무 처리까지 하는 것은 누구다? 손해 근무자입니다. 내부 근무자인데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라는 손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항입니다. 순찰 근무자는 지금 근무자가 순찰 근무합니다. 순찰은 돌아다니는 거죠.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청원주가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구역을 다니는 거죠.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에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 순찰을 하되, 그러면 정선은 무슨 말이야? 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가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선, 정해진 노선입니다. 그 원칙은 무슨 말이야? 청원주가 야, 이쪽 지역을 좀 순찰해봐 이렇게 했을 때 정선 순찰을 합니다. 원칙은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인트, 요점 순찰이죠. 순찰 그런데 중요 지점, 순찰하는 게 요점인데, 요점 순찰 또는 난선이 무슨 말이야? 임의적으로 그냥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난선 순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순찰의 종류가 나왔어요. 정선 순찰 원칙이고,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뭐야? 요점 순찰.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난선 순찰이고, 그런 순찰을 하는 근무자를 순찰 근무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 요령이 14조인데 1항에는 뭐야? 입초 근무자, 2항에는 손해 근무자, 3항에는 순찰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입초, 정문에서 보통 근무하는 입초 근무자, 그 다음에 내부에서 근무하는 손해 근무자, 순찰 또는 순찰 근무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항이 뭐? 대기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나왔어요. 근무자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다. 입초 근무, 손해 근무, 순찰 근무, 대기 근무입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사항?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고. 다시 한번. 대기 근무자하고 누구하고 친해? 손해 근무자. 그러면 약간 느낌이 어때? 대기 근무자는 건물 내에서 대기하는 거네요. 네. 왜?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 근무자 옆에서 대기하는 거죠. 협조하면서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해서 대기 근무자는 이게 건물 내부에서 대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조를 읽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반복해서 6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청원 경찰의 근무 요령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시행규칙 14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옳은 곳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보죠. 박스 안에. 읽어볼까요?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아까 사항에서 읽었었죠.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 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요점 순찰 또는 난선 순찰을 할 수 있다. 이 출제한 사람이 14조를 그 뒤에서부터 사항서부터 쭉 적은 것 같아요. 사망에 있었고, 그다음 손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원래 원문에서는 뭐야? 손해근무자의 그 정의를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를 하는 그 부분을 빼고 냈네요. 그다음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맞는 거죠? 네.
다 맞고, 출제자가 지금 그 14조 조문을 옆에 딱 놓고, 뒤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낸 것 같습니다. 옳은 건 전부 다 4개 다 맞다. 문제 2번.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근무 요령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거 묻고 있는데, 틀린 게 3개 있겠네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손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까이는 누구 같아요? 관할 경찰 서장한테 보고하겠죠? 틀렸고. 대기 근무자는 입초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기 근무자가 안에 있다고 했었죠?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이거죠? 순찰 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 난선 순찰을 하되 난선 순찰이 원칙이 아니고 뭐야? 정선 순찰이 원칙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투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3번. 지금 급여품과 대여품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지금 급여품이라고 나왔잖아요. 아직 급여품 외우지 않았죠? 예, 뭐였어요? 대여품, 대여품은 나중에 퇴직할 때 봐. 반납. 퇴직 시 반납이다. 내가 아까 암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허리 분포, 가슴뽕이죠. 허리, 분포, 가슴뽕. 5가지네? 5가지네. 허리, 분포, 가슴뽕이야. 혹시 있나 확인해봐요. 지금 급여품이라고 했잖아요. 급여품인데 근무복과 기동화하니까 급여품이다. 대여품 하나도 없죠? 그 다음 갑니다. 2번.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바로 나오네요. 대여품 뭐야? 허리, 분포, 분포, 가슴뽕. 나오죠? 네, 그 다음.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호루라기가 급여품이야, 대여품이야? 호루라기. 급여품. 급여품 맞죠? 그러니까 대여품이 아니면 다 급여품이야. 호루라기 사용기간 2년, 방화나 2년, 장갑 2년인데 이거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넘어가죠. 4번.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하는 건 뭐야? 대여품만 하면 됩니다.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용기간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건 뭐야? 호루라기도 2년, 방화나 한 2년 사용하면은 좀 기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겠죠? 요것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76페이지. 사용 기간 볼게요. 76페이지. 급여 품표라고 돼 있죠? 근데 또 이걸 또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여품이 아니면 뭐야? 급여품으로 보면 되고, 근무복, 하복, 근무복, 동복은 수령 하나씩 다 지급하는데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한여름 옷도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1년짜리가 누가 있냐? 신발입니다. 옷하고 기동화 또는 단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옷 열심히 생각해봐. 이게 옷을 맨날 빨 거 아니야. 일을 하면 이제 오래되면 좀 낡겠죠. 그래서 이제 1년 단위로 옷하고 기동화 단화 이건 이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2년짜리를 좀 볼게요. 그 밑에 하단을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2년짜리가 줄비하게 기동복 방화나 장갑 호루라기죠. 묶어줄게요. 기동복 2년이죠? 네. 기동복. 근데 이것도 옷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훈련 중에서로 입는 옷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좀 사용 기간이 기네요. 기동복. 그다음 방환 하죠. 이것도 이제 신발이긴 한데 한 겨울에만 신는 거잖아요. 방하나가. 그래서 2년이고 장갑도 뭐 추울 때 보통 착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2년. 뭐 방한 장갑은 아니지만. 그다음 호루라기도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짜리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동복 방장호인가요? 기동복하고
장호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기동복하고 장갑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복장이죠. 기동복은 자주 이렇게 입는 옷은 아니니까 인연입니다. 그래서 복장 방호입니다. 기동복 할 때 복장 방호. 해봐. 복장 방호. 방호 인연입니다. 기동복에서 복장 방호입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63페이지. 이게 인연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동복 할 때 복이죠. 복장 방호. 맞아요? 그치, 빠진 게 누구야? 기동복이 하나 빠진 거죠? 기동복, 복장, 방호, 인연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방 하나가 이제 방입니다. 그다음 호루라기가 호구. 됐고. 세밀하게 애울 게 좀 있어.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뭐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걸 잘 물어요, 시험은. 시험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시험 볼 때까지만 열심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는 또 이제 조금 딜리트 하시고. 문제가 또 있었네. 또 있네요. 4번에 근무 요령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4번 눈으로 한번 보면 더 맞고 4번에 보자. 순찰 근무자는 청원조가 지정한 일정 구역을 요점 순찰, 아니 이거 뭐야, 정선 순찰이 원칙이랬죠. 틀렸고. 문제가 뭐 옳지 않은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볼게요. 1번 틀리지 다 맞지 않나? 한번 읽어볼까 1번? 청원경찰의 신분 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청원주 발행 맞잖아요. 형식은 시도 경찰청장이 그 형식까지도 뭐야? 청원주. 청원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4로 할지 뭐 B4로 할지 청원주가 결정한다. 그다음 2번도 읽어보죠. 5번 2번.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청원주가 하는 건데 매월 4시간 이상이다. 3번.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네. 청원경찰은 국내 주의 외국 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그 4번은 맞아요? 배치 대상이 뭐야? 국내 주재, 외국 기관도 있었죠? 그 다음 대여품은 퇴직할 때 반납하는 거 맞고. 문제 6번입니다. 옳은 거 묻고 있는 거네요. 옳은 거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1번부터 보죠.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 공무원법. 그러니까 복무가 원래 취업 규칙이 원칙인데 준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세 가지.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상의 의무가 한 가지를 준용하는 거죠. 복무에서 복무 의무. 맞아요? 네. 국가공무원법 세 가지가 뭐죠? 복종 이탈. 복종 이탈, 비밀. 비밀. 그다음 경찰공무원은 거짓, 허위 보고 금지.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경찰공무원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서 조문 하나를 준용하는 거죠. 틀렸고. 그다음에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은행근무 청원경찰은 배상 책임이 민법이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3번. 청원조는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자에게는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탄약 지급 금지에 해당하는 거죠.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했으면 즉시 회수입니다.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경찰서장은 관할 청원경찰에 대하여 그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하는 주체를 청원주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무기관리 수칙을 지난 시간에 또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조 갑니다. 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이것도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좀 표시 한번 해 놓으시고요. 시험장 갔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공부했으니까 시험장 가면 기억이 나겠지. 이런 사람과
내가 공부한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시험 전날이라도 좀 보고 들어가자 하고 본 사람과 시험장 가는 뭐 지하철에서 한번 이렇게 쑥 보는 사람과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가장 그 시험에 임박해서 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오래전에 공부했다고 해서 그 기억나진 않아요. 특히 숫자 문제는 더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장 가기 전에 이렇게 별표 2개 친 거는 한번 또 보시고 들어가시면 유리합니다. 보겠습니다. 17조 문서와 장비의 빛이다. 1항에 보니까 청원주라고 되어 있네요. 청원주. 그럼 청원주가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주다. 그다음 2항에 보니까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3항에 보니까 이제 또 확대해서 누구야?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17조를 공부하실 때 문서와 장부에 비추할 때 1항, 2항, 3항을 머릿속에 일단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1항은 뭐야? 청원주. 두 번째는 관할경찰서장. 세 번째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문서와 장부에 비치는 시행 규칙에 써 있는데 청원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항이 뭐야? 관할경찰서장, 3항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보겠습니다. 68페이지 1호부터 몇 호까지 써 있어요? 14호. 많죠? 관할경찰서장은 1호부터 7호 돼 있죠? 7호. 시도경찰청장은 1호에서부터 4호죠? 생각해 볼게요. 가장 많은 문서와 장부를 비치하는 건 누구야? 청원주야. 그 다음은 관할경찰서장. 그 다음? 이 사람이 가장 적게 비치하고 있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써놓은 거를 잘 볼게요. 일단 17조 보겠습니다. 청원주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문서와 장부 볼게요. 청원경찰 명부. 당연하죠. 우리 사업장에 청원경찰 아무개가 있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통이라고 제가 써놨죠. 청원주하고 누구야? 관할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입니다. 다시 앞에 볼게. 청원주도 가지고 있고 관할경찰서장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청원경찰의 명부입니다. 한 번 더. 청원주도 가지고 있고 관할경찰서장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청원경찰 명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무일지, 세 번째 근무 상황 카드, 그러니까 근무하는 거에 대한 관한 장부죠. 그 다음에 4호가 보니까 경비구역 배치도입니다. 뭐라고? 경비구역 배치도. 제가 한번 써볼까요? 경비구역 배치도. 뭐라고? 경비구역 배치도. 경비 어디 하는지에 대해서 청원주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호 순찰 표철. 6호에 보니까 무기 탄약 출납부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네. 무기나 탄약이 왔다 갔다 하는 출납부. 그 다음 무기장비 운영 카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옆에서. 그 다음에 바로 봉급 지급 조서철. 9호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 아까 신분증명서 발급 누가 하는 데서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도 누가 하는 거야? 청원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 관계처. 11호 교육훈련 실시부. 그러면 청원주가 가지고 있고 관할경찰서장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서류 명부하고 지금 방금 나온 것도 중요해. 교육훈련 실시부입니다. 교육훈련 실시부. 다시 한번 청원주도 가지고 있고 관할경찰서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되게 많았잖아. 근데 공통인 걸 외우셔야 돼요. 청원주도 가지고 있고 관할경찰서장도 가지고 있는 게 청원경찰 명부하고 교육훈련 실시했다는 그 실시부가 있어요. 그러면 관할경찰서장도 사업장에 있는 청원경찰이 누군지 알 수 있죠. 명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실시할 때도
관할경찰서장이 관여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이다. 누구 공통?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12호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직무교육 누가 시켜? 청원주가 시키잖아. 13호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그 다음 2항입니다. 관할경찰서장입니다. 그러면 잠깐 앞에 보시고 관할경찰서장이 가지고 있는 명부는 조심할 게 요 사람하고도 공통인 게 있고 요렇게 공통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서류나 명부는 뭐다? 청원경찰 명부하고 교육훈련 실시부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또 물어봐요. 문제 유형이 그렇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관할경찰서장 한번 읽어볼까요? 관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두어야 한다. 네. 청원경찰 명부, 명부 공통이죠. 누구하고? 청원주하고. 그 다음 감독 순시부, 감독 순시부는 관할경찰서장만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전출입 관계철, 아 이게 중요하네. 전출입 관계철. 전출입 관계철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 관할경찰서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 좀 써놨지? 네. 오케이. 그 다음 교육훈련 실시부, 교육훈련 실시부 누가? 청원주하고 경찰서장이죠. 네. 그 다음 무기 탄약 대여대장, 그러면 관할경찰서장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공통으로 안 써있는 거 있죠? 감독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기탄약. 대여대장, 근데 무기탄약 출납부라고 아까 있었네? 네. 출납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청원주. 근데 무기 장비 운영 카드하고 무기 탄약 출납부는 청원주만 가지고 있는데 무기 탄약을 대여 빌려준 거죠? 대여 누가 해준 거야? 관할경찰 서장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 요구서철, 아까 징계 건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 청원주지만 징계 요구서 요구할 수 있는 건 관할경찰 서장이죠? 그래서 그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항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야 된다. 읽어볼게요. 배치 결정 관계철, 배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의 그 장부에 문서에 배치 결정 관계철이 있다. 그다음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이것도 외울 수 있죠. 임명승이 누가 하는 거야? 시도경찰청장이니까. 그다음 전출입 관계철, 아 전출입 관계철은 이렇게 공통이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보니까 헷갈리는 것들 좀 볼게요. 일단 헷갈리는 거 보기 전에 순서가 뭐였어 아까? 문서와 장부에 비치해서 청원주, 관할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인데 공통을 먼저 외워라.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은 명부, 무슨 명부? 청원경찰 명부하고 교육, 훈련, 실시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하나야. 전출입 관계처. 한 번 더. 전출입 관계처. 그래서 이렇게 공통은 두 개.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부. 이렇게 관할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서와 장부는 뭐냐? 전출입 관계처리다. 그다음 각각의 이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청원주가 갖는 거 다시 한번 보자. 17점. 거기 이제 까만 글씨로 써놓은 거나 밑줄처럼 거 볼게요. 경비구역 배치도 청원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호. 무기탄약 출납부나 무기장비 운영카드 청원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신문 증명서 발급대장 청원주. 징계관계처 청원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뭐다? 다시 한번.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공통. 명부와 교육훈련 실시.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감독, 순시부. 그 다음에 무기탄약, 대여대장, 징계, 요구서철.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감독을 한다든지, 무기탄약을 대여한다든지, 징계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만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배치 결정, 관계철. 청원경찰 임용 승인, 관계철. 그 이항 사망의 공통이 뭐야? 전출입 관계철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할 수 있을까?
지울게요. 머릿속에 이제 뭐 먼저 하라고 순서부터. 1항은 청원주, 2항이 관할경찰, 서장, 3항이 시도경찰청장. 각각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공통도 있다. 요렇게 공통 뭐라고? 청원경찰 명부, 명부하고 교육훈련 실시부, 교육훈련 실시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전출입관계처. 오케이. 갑니다. 총 10문제 나와, 10문제. 출제 엄청 많이 됩니다, 이거. 우리 수험생이 한번 해보죠. 1번. 청원경찰 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묻고 있는 거죠? 2항. 읽어볼게요. 1. 청원경찰 명부, 명부는 공통이죠. 그 다음. 감독 순시부, 혼자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훈련 실시부, 요것도 공통이죠? 배치 결정 관계처. 배치 결정 관계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죠? 답이 4번이고. 2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청원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청원경찰 임용 승인 관계처. 아, 이건 갑자기 확 튀어나오네. 임용승인 관계처는 누구야? 시도경찰청장이니까 답이 1번이고. 그 다음 읽어볼까? 청원경찰 명부, 명부, 경비구역 배치도, 경비구 배치도. 무기 탄약 출납. 다 맞네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청원주하고 관할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춰야 될 문서와 장부 뭐였어요? 명부하고 교육훈련 실시부인데 있나요 혹시? 2번에 있네요. 교육훈련 실시부. 4번 또 읽어볼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 2항 묻고 있는 거죠? 네. 청원경찰 명부, 명부 공통이죠 이렇게. 전출입 관계철, 전출입 관계처럼 어떻게 했어? 요렇게 공통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 교육훈련 실시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맞죠? 네. 청원경찰 임용 승인 관계철. 임용승인은 누구 거야? 시도경찰청장 거잖아. 문제 5번 가볼까? 청원경찰 법령상 시도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모두 배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모두니까 이렇게 공통되는 거 하나 있다고 묻는 거죠. 뭐 전출입 관계처. 답이 1번인데 5번 같은 스타일로 내는 겁니다. 6번입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청원주 묻고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공통으로 돼 있는 거가 혹시 있나요? 교육훈련 명부나 교육 실시부 있으니까 3번은 맞고, 그 다음에 경비구 배치도나 징계 관계처는 청원주죠. 감독 순시부는 누구 거야? 관할 경찰 서장 거잖아 이거. 7번 읽어볼까?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이렇게 1항 2항 묻고 있는 건데 공통이죠? 그럼 답이 뭐였어요? 명부나 교육은 실시부다. 답이 2번이네요. 8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두 개씩 이렇게 섞어서 놨는데 8번에 1번 질문에서 감독 순시부는 누구 거야? 관할 경찰 서장 거고, 징계 요구 서철도 마찬가지로 관할 경찰 서장 거죠? 징계 요구를 하는 거는 관할 경찰 서장이니까. 이번에 경비구 배치도 교훈 실시부 이거 맞네요. 무기 탄약 대여 대장은 뭐야? 관할 경찰 서장. 전투리 관계철은 관할 경찰 서장과 시도 경찰 청장 건데. 배치 결정 관계철은 시도 경찰 청장. 임용 승인도 시도 경찰 청장이죠. 9번 한번 풀어볼까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적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1항과 2항 공통이죠. 명부 또는 교육훈련 실시부인데 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 10번 한번 보죠.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둬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읽어볼게요. 기억 청원경찰 명부, 니은 경비구역 배치도, 그리고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다 맞는데 그 다음 리을 전출입 관계처. 전투리 관계처는 누구 거야? 관할경찰서장과 시도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리을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어때? 할만하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하면은 쉽다.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